네, 네. 진짜 밥이 맛있으면 그 집이 아주 맛집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밥 냄새. 대한제일미 식당에서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 최대 몇 공기까지 먹어봤어? 저요?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고 뭐 성인이고. 한 7공기 가까요? 7공기? 아 옛날에 좀 많이 먹었어요. 와. 네. 난 솔직히 2공기 이상 먹어본 적 없거든. 아 2공기? 야, 근데 50대 때 내 친구랑 어디 식당을 갔더니 5공기 먹는 50대에 5공기 먹는 애가 있더라. 5공기요? 어, 세신데. 밥심으로. 그리고 딱 보니까 대한제일입니다. 아, 아이고. 한 2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프로님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오늘 즉시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침에 밥 드시고 오셨죠? 아침에는 먹었지. 밥을 거의 안 먹고. 아 왜요? 대한제일미 드시고 오셨어야지. 네. 예. 자 이제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됐어? 일단 오늘 코스피는 예상은 18포인트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강세 출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5.87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뭐 방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영업이익 기대치에 못 미쳤고요. 14.7조를 예상했는데 14조 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워낙 뭐 기대치가 낮아져 있어가지고 일단 조금 더 낮게 나왔는데 주가는 보합 정도의 출발을 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9%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0.8% 정도. 엔솔 주가를 네, 목표 주가 4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는데 아마 이제 텍소노미. 텍소노미 결정이 돼서 원전이 포함돼서 급등하는 것 같고 요새 확진자 좀 늘어난다는 얘기 또 미국에서 일라이 릴리 같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52주 신고가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 바이오테크 영향 받아서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도 4% 급등세를 좀 오전부터 이제 바이오 보여주고 시대입니다 있습니다. 이제. 예, 갑자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LG생활건강이 오랜만에 한 3% 정도. LG 된 거. 예, 베이징시가 이제 그 중국 그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백신 무조건 좀 맞아야 된다, 의무화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LG 된 건. 아 그럼 이제 리오프닝 좀 될 것 같다. 네, 뭐 그러니까 이런 백신이 좀 거군요. 의무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이제, 네, 베이징시가. 그래요? 네, 그래서 베이징시는 좀 의무적으로 그 아까 방금 언론 보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중국 소비주에는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3% 정도 오르고 있네요. 네, 그리고 HMM이 한 3%, 한온 시스템이 그 다울투자증권 유지용 연구원님이 투자하기 목표 주가는 아니고 투자 의견을 올렸더라고요, 매수 쪽으로. 그래서 오늘 한 2% 정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지웅 연구원은 그 여기 이베스트에서 다올로 이베스트죠? 갔죠. 다올로 네. 옮기셨지. 아. 다올이 옛날 KTV야. 네, KTV 투자증권. 그래서 디올 증권으로 잘 착각하셨는데. 아 이름이 이제 예, 원래 그 전에는 이제 말죽거리 쪽에 계셨던 분. 아 그렇지 분이죠? 그렇지 네. 그렇지. 이거 네, 이거.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기업들 출발 좋고 뭐 거의 대부분의 코스피 기업도 올라가고, 다만 이제 좀 빠지는 거는 은행주입니다. 이제 은행주들이 은행주. 오늘 뭐 신한지주나 하나금융, 우리금융 모두 다 각각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조선업종도 약간 좀 쉬어가고요. 또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패널 가격이 하락이 드디어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20포인트 올라서 다시 2,300을 좀 간신히 넘어섰고요. 0.89%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0개, 하락은 98개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에서 메지온 주가가 좋고요. 한 3% 올랐고, SFA 2차전지 장비주죠. 오늘 3%. 그리고 그 어제 그 징징쇼에서 상담했던 그 셀리버리가 오늘 한 3% 정도 그 올라가고 징크스가 있네. 나오면 올라. 그러게요. 어떻게 된 거야? 나할 때는 안 올라가고 시청자 증집만 올라가. 네. 오늘 그리고 또 바이오 주들 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위메이드도 한 4%, 네네. 유바이오로직스가 4% 정도. 케빈 원장님 기분 좋으시겠네. 3%면 많이 올랐네요. 또 손님들도 많이 갔을 거야. 어제 또 가자마자 파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내가 좀 줄이라 그랬지. 그러진 않았을까요? 어때 댓글 보니까 저분 말은 그렇게 하지 계속 할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바이오나 일부 뭐 2차 전지나
겹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뭐 오르는 분위기라서 뭐 코스닥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7포인트 한 1% 가까이 지수가 올랐고 상승 종목이 1146개 정도로 뭐 여전히 상승 종목이 일단 많은 그런 흐름이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참 징크스가 있네. 실적 좋다고 발표하는 날은 꼭 빠지고 맞아요. 예. 실적 컨센서스 하회하면 오르고 그러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가 낮아졌는데 더 나쁘겠냐. 근데 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어제 그 케빈님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셔? 네. 어디 계세요? 감사하다고 글 남기셨어요. 케빈님이 어제 그 그렇구나. 헤어투비, 류영 헤어투비의 주인공입니다. 종로 중부에서는 헤어캐빈 헤어투비 좀 가주세요. 네.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 손 좀.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상황은 뭐 여전히 아직 바뀐 건 없고 외인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요. 뭐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매도인데 그래도 아마 오늘 삼성전자 좀 사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전기전자는 외국인들이 한 27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다만 이제 기관 투자들은 아직은 매도입니다. 84억 정도. 그렇지만 이제 외인 기관 뭐 소폭 매도라서 그렇게 큰 특징은 수급적으로는 오늘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텍소노미가 이제 EU에서 그 이제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원전주가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료 관련주도 좀 일부 반등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 리비안이 오늘 주가가 10% 급등했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 섹터도 오늘 주가가 동반해가지고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오늘 모처럼 리모델링 쪽도 좀 강세 일부 보이고 있고요. 전력 설비 쪽도 최근에 계속 이제 블랙아웃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 또 연속해서 하고 요즘에 암호화폐도 좀 주가가 좀 이제 그 가격들이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도 오늘 좋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이쪽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기 이제 물가 좀 약간 뭐 둔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좀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인플레 피해주들은 성장주들이 확실히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성 SDI가 2차전지 좀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요. 리비안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호재로 작용해서 오늘 한 3% 가까이 주가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섹터 다 좋은 분위기입니다. 어제랑 또 반대로 거의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좀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건설기계 업종이죠. 그래서 그쪽 빠지고 조선주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합니다. 어제 조선주들이 뭐 9% 뭐 10% 폭락이죠, 폭락. 예, 유가 빠졌다고 아 그래요?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네, 오늘도 일단 추가적으로 조금 뭐 급락은 아닌데요. 좀 조정이 아직까지는 약하네.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해. 그리고 은행 업종 또 관관 업체, 파이프 업체들도 약간 좀 밀리는 요 정도가 하락이고요. 뭐 나머지 섹터는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선 좋다면서요? 조선이 좋다며요. 수주도 뭐 최고로 하고 어떻게? 있고. 국모님 전화 한번 해봐. 아니 조선 좋다며. 왜 안 좋아? 아니 기름 좀 빠졌다고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면 이 좋은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아유. 또 10%가 빠져. 아 정말. 아니 근데 유가 오를 때는 원자재 가격 오를 때는 강판 후판 가격 올라가지고 안 좋다고. 맞아. 그거 다 제자리 하니까 이제 또 경기 안 좋다고. 도대체 뭐 언제 올라가 언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 좋은 것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가 빠지면 빠진다고 맞아. 악재. 그러니까 오르면 오른다고 악재. 이 수주를 많이 받아. 유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한다고 빠져. 유가 맞아. 폭 나가니까 뭐 경기 침체한다고 빠져. 됐어. 안 산다. 살 돈도 없다 이제. 근데 아까 그 자아실현적 예언 네.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네. 그지? 자, 하여튼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렇고요. 네. 이거는 뭡니까? 이건 어떤가요? 이건 홀딩스, 이건 여기 이건 이제 산업, 인테리어 뭐 조림 창호 이쪽인가? 목재. 네, 목재 쪽이죠. 창업. 이건 산업 있죠. 어이구, 네. 지금 창원이 이건 창원이야. 아 그래요? 방음 잘 안 되지. 아 이건 창호. 이건 창원. 이쪽에 아마 그 탄소 배출권 관련 그렇습니까? 기업들로 좀 많이 알려져 빠진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많이 빠졌죠 최근에. 네, 이쪽도 워낙 빠져가지고. 그 싱크대는 또 저건이 유명하죠. 네.
저거 옛날 저건 이건창호 저건 아이, 싱크대. 그런 싱크대는 원래 오리표 싱크대였지 옛날에. 오리표. 아 백조. 백조. 아, 백조 아니에요 백조? 백조도 있고 오리표도 아 있잖아. 오리표도 있어요? 자 하여튼 오리표 싱크대. 싱크대 있는 집은 참 부잣집이었는데. 아 예전에 아 그렇죠 이렇게 부엌에서 그렇지. 골로. 네, 옛날 얘기 그래, 그만하겠습니다. 대야 네. 설거지 이렇게 겨울에 그치. 찬물로 아유 우리 쭉 어머니 던져서 버리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뭐다 말씀. 예, 리포트를 좀 볼까요? 네. 네. DB금융투자의 한승재 연구원님이 이제 그 약간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유가 관련 얘기고요. 뭐 그 사우디가 8월달에 OSP라 그래가지고 OSP는 뭐냐면 이제 그 공식적인 그 이런 오펙에서 판매하는 판매 단가라고 오피셜 보시면 돼요. 세일 프라이스예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스프라고 하죠. 그래서 네, 오스프.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원유 원가에다가 약간 마진 붙여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게 배럴당 9.3불로 이번에 발표가 됐다고 해요. 8월달. 그러니까 8월에 판매하는 단가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7월 대비해서는 2.8달러 정도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9.8달러요? 9.3달러. 근데 왜 배럴당 이렇게 비싸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90달러야 왜? 그러니까 요게 아마 그러니까. 수치가 지금 그 네. OSP를 이 아마 그러니까. 뭐죠? 이 단위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예. 배럴당이 아닌가? 네. 그럼? 그래서 여기 7월 대비해서는 2.8달러 정도 네. 더 올려 붙여서 아마 인상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사우디 아람코가 8월 그 아시아양 요거를 그 9.3으로 좀 발표를 해서 네. 아마 8월엔 요걸로 이제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상 최고치가 5월달에 9.4달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거의 유사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은 이렇게 사우디가 올렸기 때문에 증산은 없다는 선언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증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정부가 에너지 보안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그 위기인 인프라 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뉴스 나왔지만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가 유니퍼인데 이 회사가 이제 독일 정부에 12조 원 정도의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구제금융? 예. 독일 기업이? 예. 근데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한전 같은 기업이죠. 아 한전.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러시아 제재로 가스를 그 당초 공급받기로 했던 물량이 40%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현물 시장에서 조달을 받는데요. 근데 너무 이게 비싸지니까 네. 근데 전기료를 못 올리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유니퍼 지분 일부를 좀 인수하는 국유화를 독일에서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이제 유럽 증시가 좀 약했던 이유 중에 네. 좀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급 대안은 없대요. 지금 여전히 그 원유 쪽에서 뭔가 좀 증산이 나오거나 이럴 만한 부분은 없고 네. 다만 이제 유가가 급락한 이유는 뭐 아까 이제 김효진 연구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수요 파괴,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좀 급락했다. 그래서 증산이 당장 나오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지금 공급은 나아진 게 없지만 수요 우려가 워낙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 전망치 역시 앞으로 계속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이게 수요 둔화가 에너지 가격 얼마만큼 하락시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침체로 인한 유가 조정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에너지 비용이 높았던 그런 섹터들한테는 어쨌든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섹터들은 원가 부담이 이제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뭐 이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이 좀 튈 수 있다라는 그런 네. 내용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의 양지한 연구원님이 이제 요새 뭐 리오프닝 얘기들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LCC 저비용항공사 투자 의견을 오늘 올렸어요.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제 거기 써 있는 기업은 진에어랑 이제 제주항공을 오늘부터 이제 커버리지 한다.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아마 3분기부터, 그러니까 2분기는 기대하지 말래요. 2분기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부터 진에어, 제주항공 실적 개선 이제 의미 있게 나타날 것 같고 1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3분기에 국제선 공급이 30%, 4분기는 60%. 19년도 아주 좋았죠.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건 내년 상반기 정도. 상반기 이제 2019년 정도까지는 뭐 완전히 좀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 양사 영업이익 합치면 한 3,440억 정도
되는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이익이 좀 늘어날 걸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5월달 노선별 그 승객수를 보면은 미주가 2019년도에 벌써 54%까지 회복이 됐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아 지금요? 네. 그래요? 유럽이 24%. 근데 일본이 4.5밖에 안 되고. 일본 아직 안 열었죠. 네. 중국이 1.8. 뭐 중국은 완전히 지금 닫혀 있죠, 사실. 근데 그게 저비용 항공사들이 가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미국 유럽은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비용항공사 좋을 수가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얼마 전에 단체 관광 허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FIT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개인 자유여행이거든요. 네. 요거는 아직 그 허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오는 거. 예, 일본에 들어가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조금 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최근에 저 일본 사람들 많이 오는 식당이 있거든 저기 저 무교동에 간 북어국집이라고. 네. 그 일본 사람들 보이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딱 보면 알거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일단 앉는 자세가 틀린 것 같아. 앉는 자세가 이렇게 딱 앉아 있지. 죄진 사람처럼. 내 돈 내고 내 음식 먹으러 그리고 갔는데. 이제 우리는 건더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막 제스처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썼네. 그게 좀 이렇게. 약간 달라. 다르군요. 줄 서 있는 자세도 다르고. 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먹다가 일본 사람 들어오는구나. 왔다. 그랬지.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네네. 네. 그래서 이 개인 자유여행에 대한 허용 검토도 좀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그래서 7월부터 일본 쪽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사실 일본 노선이 이 LCC한테 되게 중요하대요. 비중은 20%인데 수익성이 제일 좋은 노선이 일본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인 자유여행이 허용이 된다면 좀 이 저비용 항공사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중국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으니까요. 일본 쪽이 좀 열리는지 그걸 좀 주주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제 양희로 연구원님이 이제 아무래도 텍소노비에 원자력 천연가스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 자료를 하나 썼는데 EU 이사회가 이번에 천연가스 원자력을 포함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반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 쪽에서 그 2023년 1월 1일자로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발효가 될 걸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고, 한국에는 지금 천연가스는 들어가 있는데 원전은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도 원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또 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 쪽에서 이사회까지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체코,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거든요. 여기가 아마 이제 원전 건설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체코 두오바니 쪽으로는 우리나라 한수원이 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 수출 확대 기회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코 쪽에 좀 그쪽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텍소노미에 포함된다는 거 이제 의미는 뭐냐면은 녹색 경제 활동이 활동인지를 이제 판별하는 기준이 돼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 투자들이 뭐 특히 이제 유럽 쪽이나 이런데 투자할 때 텍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아마 투자 관점에서 조금 일부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또 ESG 정보 공시 항목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텍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니까 관련해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댓글에 은행주주 좀 봐주세요라고 했어요. 염사님 좀 봐주시는데 제가 급하게 이제 신한지주를 쳐보니까 단기간에 은행주 떡나겠네. 은행주가 사실은 이게 좀 투자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가 43,000원 고점이었는데 지금 35,000원이니까 일단 은행주가 단기간에 한 8,000원 빠져. 금리가 급락했고 20% 빠졌다는 얘기네. 금리가 지금 국채 금리도 3년 만기였네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3.7이었는데 어제 3.3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질 것 같더라고. 금리 빠지면 뭐 은행주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은. 거기다가 거기다 이제 정부에서 또 하니까. 지금 5% 얼마 전에 신한은행에서 그걸 얘기했더라고요. 5% 이상 이제 대출 금리 있는 부분은 우리가 커버해 주겠다. 우리는 5%만 받겠다. 그럼 은행이 그만큼의 비용을 또 떠안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 2020년인가 21년도에는 또 배당 줄여라라고 했잖아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주가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5월 말까지 은행주가 잘 버틸 거다. 네, 되게 좋았어요. 네? 5월 말까지 장 네. 빠지는 기간 동안에 은행주가 아주 따뜻했어요. 근데 은행주가 항상 이게 사이클이 반복돼요. 이게 은행주는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다가 또 이런 너무 좋게 돈 벌면요. 네. 또 약간 이제 간섭이 들어갑니다. 신문 일면에 나지. 네, 또 나요. 그래서 주가 또 부러져요. 그러고 나면 또 어느새 또 회복돼 있고. 근데 은행주가 저는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이 배당 수익률을 깔고 들어가는 업종이라서 기본적으로 좀 시중은행이 6% 이상 나오더라고요. 배당이. 그래서 저는 은행주를 잘 안 사지만은 네. 은행주 만약에 사면은 딱 수익률을 정해놓고 사라. 네, 그게 어? 맞는 거예요. 10% 나오면 아, 네. 배당 수익률보다 2배 먹는 거잖아. 네, 네. 그죠? 그 아마 이 금리 뉴스를 이제 자주 안 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뭐 금리 아까 뭐 0.75 많이 올린다는 것 같은데 금리가 하락했다고 이렇게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막 올라가는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기준금리죠. 각국의 네.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연준 같은 데서 올리는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지금 떨어졌다는 건 이제 실세금리라고. 네. 실세금리. 시중금리 실세금리. 시중금리, 실세금리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빌릴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적용되는 그렇죠. 금리가 네. 이제 그건 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중이에요. 자, 네. 보시면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행과 은행 간의 초단기 금리. 요게 이제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네,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잖아요. 네. 그러니까 1.7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1.75부터 낮은 금리는 이론적으로 없어야 되지. 네. 정프로가 나한테 빌려줄 때 공짜로 빌려줘 이런 거 말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두 가지 실세금리 이제 네. 시중금리라고 하는 건 은행권 시중금리가 있고 채권 시장에 또 실세금리가 네. 있어요. 근데 네, 네. 은행권 시중금 이 은행권의 금리는 진짜 이거하고 연동해요. 거의. 네. 그죠? 네. 이게 올라가면 바로 그 다음 날 오는 게 대출이고 그 다음 날 오는 게 예금이라. 네.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실세 이 시중 금리는 채권 수익률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수급에 따라서 네.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날도 이게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건 그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이 떨어지니까. 실세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는 국채 3년물 금리거든요. 네, 네. 네, 그게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은행주는 보통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국채금리에 많이 연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걸 미리 또 반영해서 국채금리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네, 그래서 그렇죠. 항상 은행주 보실 때는 국고채 우리나라 같은 보통 3년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국고채 3년 금리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은데 사실 근데 금리도 금리인데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건 아마 이제 정부의 그런 좀 규제 이슈가 다시 좀 불거져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서영수 그 키움증권 연구원님은 엊그저께 자료를 하나 쓰긴 썼어요. 네. 이제 신한금융이 그 금리 5% 이상 받는 거를 이제 보존해주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출 이제 연체율이 증가할 수도 있대요. 지금 워낙 또 소비도 안 좋고 이러다 보면 물가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은행이 약간 희생은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라서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의 보고서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약간 다시 좀 은행주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이 정부의 약간 규제 이슈로 좀 빠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뭐 금리가 많이 빠지면 그럼 어떻게 어느 종목이 좋아지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주는 금리 오르면 좋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보험주도 금리 오르면 좋은데 예. 증권주는 금리 낮으면 좋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증권주 실적이 아주 개판났거든. 네, 완전. 그게 뭐냐면 채권 엄청 갖고 있어요 여기가. 네. 예? 그래서 이 채권 갖고 있는 것들이 평가손이 많이 발생했거든. 근데 만약에 금리가 만약에 규모 있게 빠졌다 그러면 평가손 부분이 네. 다시 환입이 된다든지. 맞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뭐 리포트는 요 정도 네, 볼까요? 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